네, 5월 24일 북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결산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 좋게 보면 무난했다. 네. 아니면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 평이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주요 내용들부터 좀 살펴보죠. 네, 사진 구도가 어떻더라, 식사 메뉴가 뭐가 나왔다 이런 걸로 인터넷에 가십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니 해도 정상회담 결과의 핵심은 공동 선언문이겠죠. 그래서 공동 선언문의 내용들을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양 정상이 기본적으로 그쪽이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진 않겠다. 이런 내용, 이런 이제 개념으로 좀 공동 선언문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걸 넣고 싶은데 그럼 넣어라, 그럼 나도 이거 넣을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자구의 해석이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게 이제 평이하게 맞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상회담이라는 그것이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정상들끼리 합의해버리면 밑에서는 그걸 따라야 되니까. 그렇죠. 어쨌든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열어놓는 표현들이 많은데요. 일반론적인 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좀 넣고 싶은 것을 적절히 넣고 전체적인 분량으로 보면 좀 미국충 얘기가 많이 들어간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평가가 됐습니다. 먼저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합동 군사훈련 계속한다, 전시작전권 때 되면 한다, 또 사이버 및 우주에 대한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한국 방위비 분담금 조절했다, 또 북핵 한반도 핵 확산 반대한다, 이런 평이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만 좀 구체적이었죠. 그래서 사실 미사일 지침에 얼마나 우리 정부의 실익이 있는지는 좀 평가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북한이 이미 핵탄두 탑재 ICBM 여기까지 이제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하는 게 외교 안보 군사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는지. 하지만 이것이 분명히 성과는 성과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주목되는 북한에 관련해서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와 제재 이런 것들 이행을 촉구했다. 저희도 이제 이거 예견 드렸는데요. 2018년 판문점 선언, 그리고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남북 간, 북미 간 약속 존중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성명 이런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교 대화한다,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됐고요. 반면에 또 북한 인권 개선 협력, 인도적 지원 약속, 이산가족 상봉 추진,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 3국 협력 이런 내용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나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특별히 반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한미 관계에서 나오는 이 아젠다인데요. 이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 문구가 들어가면서 아마도 북한 인권, 한미일 3국 협력이 나란히 붙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넣고 싶은 것을 나란히 넣은 것처럼 그렇게 읽힙니다. 이제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 지역 안보에 대한 의견 조율도 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이 저는 약간 심각하게 읽혔는데요. 일단 지역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저희 정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신남방 정책, 이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아세안이라고 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것을 한마디로 신남방 정책이라고 불렀고요. 이제 신북방 정책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 해서 유라시아 경제권을 만들겠다. 이제 취임 초기에 문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크게 두 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이번 공동성명에서 신남방 정책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미국 쪽에서는 인도 태평양 정책 이 단어가 들어갔고요. 쿼드 나왔습니다. 쿼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렇게 네 나라가 모인 것이죠. 처음에는 외무장관 회담 정도의 수준으로 시작해서 지난 3월에는 그 4개 나라 정상들이 참여하는 회담으로 이제 좀 격상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쿼드가 뭐 하는 데냐? 다 아는 거죠. 중국 겨냥하는 거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북한도 겨냥이 되는 거고,
또 재밌는 것은 메콩강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 에너지 안보 및 책임 있는 수자원 관리를 증진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해 가겠다. 네, 그래서 메콩강. 예, 네. 메콩강이라는 대목이 네. 나왔는데요. 그냥 메콩강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네. 메콩강 뭐 중국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흐르면서 이제 라오스, 미얀마, 네. 그다음에 태국 사이를 지나서 이제 다시 라오스 내부로 해서 캄보디아 지나서 마지막에는 베트남 거쳐서 이제 남중국해로 흘러가는 네네.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이제 굉장히 큰 강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메콩강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나라, 동남아시아 네네. 내륙국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정부는 이제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서 아세안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여기에 좀 개발 계획에 참여해서 네. 어떤 경제적 성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메콩강 개발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국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그 라오스 가보셨죠? 네네. 예, 라오스 이 가봤습니다. 태국에서 메콩강 건너서 라오스 이쪽으로 이렇게 네네. 보면 거기가 이제 탈북자분들이 오시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보면 이제 이미 중국 오송원기가 막 휘날리고 있어요. 호텔, 카지노, 네. 대규모 컨벤션 센터 이런 거 막 짓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이 이 메콩강 개발에 제일 먼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정부도 네. 개발 계획에 함께 참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네네. 그런데 미국 한미 정상회담에 메콩강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가 메콩강 개발에 경제적으로 참여하는 거, 경제적 네네. 측면에서 참여하는 것을 뭐 옹호 지지해 준다는 뜻인지, 네. 미국도 들어오겠다는 것인지, 네. 예, 그래서 이 메콩강 개발에 이미 중국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 메콩강 개발 계획이 미국과 중국 대립에 또 다른 무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외교 안보의 우려가 기존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양 정상이 메콩강을 언급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부분적으로 난해한 점도 있는데, 어쨌든 중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네. 껄끄러운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남중국해 대만 해역과 관련해서는 네. 양 정상이 이런 공동 선언을 했습니다. 개인의 자유, 네. 인권, 국제법. 네. 예, 중국이 싫어하는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 네.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단어들이에요. 예, 예. 네. 전체적으로는 북한에 대해서는 좀 문 대통령이 넣고 싶어 할 만한 문구가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네. 되고요. 그 외 지역 안보 이슈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것이 대거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읽힙니다. 네, 이제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이 경기 부양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키워드는 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중국과의 관계, 무역 전쟁이라고 표현도 되는데, 이런 방향에서는 뭐 어떤 내용들이 합의가 됐을까요? 예, 찬찬히 살펴보면 네. 중국을 이제 경제적으로 좀 누르겠다 이런 미국 측의 이슈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불공정 무역 관행에 반대. 이거 뭐 대놓고 중국을 그렇죠. 뜻하는 거고요. 또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것도 네. 중국이네요. 예, 뭐 네. 화웨이 네. 생각이 납니다. 또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 개발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한다. 사실 이 5G는 뭐 중국이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수준으로 양이나 질이나 이제 발전을 했던 것인데,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좀 경쟁적 위치에 있고요. 미국과 같은 경우는 5G가 안 돼 있어서 네. 뭐 바로 6G로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중국을 겨냥한 네. 그런 내용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 작년에 이제 퇴출을 시켰는데, 네네, 그렇죠. 그런 빈 공백을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겠다 이런 표현이고요. 또 반도체, 친환경, 또 그 배터리, 네. 전략 핵심 원료 의약품 분야에서 양국이 협조한다 이런 문구도 들어갔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제조를 위한 협력, 우리 네. 기업이 이제 미국 반도체 산업에 44조 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막대한 양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경제 협력 내용들이 정상들의 공동 선언에 들어갔는데, 네네. 어쨌든 미묘하게 대부분의 것들이 다 중국을 타겟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네, 뭐 이런 경제협력 구상 속에서 한국군에 대한 이 백신 지원 등 동맹 차원에서의 협력과 지원도 성과라고 보여지는데, 뭐 이 밖에도 뭐 살펴볼 이슈가 뭐 조금 더 있을까요? 예, 공동선언문에 네. 원전 사업 공동 참여
또 해외 원전 시장 내에서 양국의 협력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원전. 네, 그래서 네. 좀 어색합니다. 네. 문 대통령이 국내 원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또 원전 해외 진출 이것을 바이든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셨네요. 네. 그 외에 이제 민주주의 인권 분야는 평이한 외교 수사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네네. 또 재밌는 건 공동선언 말미에 네. 부패 척결, 아, 표현, 네. 종교, 신념 자유 보장을 위해 양국에 협력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좀 이야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네네. 양국이 갖고 있는 문제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지 아니면 한미 아닌 다른 나라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두 나라가 협력해서 해결한다는 건지 좀 애매했습니다. 네, 그래서 애매하네요. 사실은 뭐 미국이 지금 부패 이슈가 뭐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뭐 국내 부패 이슈라면 뭐 LH 사건이 있고, 그걸 미국이 예, 뭐 예. 표현 종교 신념 자유 부분에서는 지금 대북 전단 이슈가 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유엔 특별보고관이나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 대북 전단 처벌에 아주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그렇죠. 있는데 이 두 정상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것들이 대화가 갔는지는 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을 좀 내드리면 이번 네. 정상회담은 양 정상이 네. 각자 해야 할 숙제를 적절히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자기 나라, 자기 국민, 자기 의회에 돌아갔을 네. 때 또 특별히 책 잡힐 것 없이 숙제 하나 좀 끝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네네. 문 대통령께서는 이제 미사일 개발과 네. 또 백신 이런 것을 챙겨 오셨고 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산업 투자 유치 이런 것들을 이제 챙긴 셈이죠. 네네. 결국은 이 이제 공동선언을 네. 이제 읽는 당사자 중에 중국과 북한 이쪽으로 네. 이제 시선이 쏠리는데요.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네. 너희들 원래 지금까지 늘 네. 그랬잖아. 뭐 이렇게 그쵸. 넘길 수도 있을 네. 것 같고 또 삐딱하게 이것들 봐라 이런 식으로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대목들도 실제 있습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뭐야 나한테 차려지는 건 없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네네. 사실은 지금 북한이 네. 대화하기 싫다. 음. 왜 우리한테 인도적 지원 준다는데 우리 인도적 상황 아니야. 잘 되고 있어. 네네. 이런 불쾌한 감정을 계속 우리 정부에 표현해 왔기 때문에 네. 딱히 북한이 솔깃해 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아마 이제 이 미사일 문제로 좀 북한의 이제 대남 화풀이가 앞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네네. 또 하반기에 이제 국내 정치가 차기 대선 정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네. 이 대선 정국을 이용해서 이제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위협, 압박 네네. 이런 것들이 또 예상되는 측면도 있고요. 네.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으로부터 백신 지원 좀 받고 네. 또 중국과 무역을 재개하면 네네. 뭐 알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계속 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 이슈, 네네. 특히 남북 대화, 미북 대화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되기는 너무 평범하지 않냐 이렇게 요약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김 대북 특사 임명건인데요. 이 미국 행정부의 대북 특사로 성김 전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임명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길에 한국군 백신 지원과 함께 성김 특사 임명을 깜짝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성김 대사님 우리한테 익숙하신 분이죠. 과거에 네네. 북한 그 북핵 육자회담 때 미국 측 수석 대표도 하셨고요. 또 주한미 대사도 하셨어요. 네. 지금은 주 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를 하고 계십니다. 또 국무부 안에서는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없기 때문에 그 대행 업무도 맡고 계시고요. 여기에 이제 대북 특사직이 추가가 된 거죠. 원래 하던 일이 많으신 분인데 북한 쪽 일도 이제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분이 뭐 북한만 판다, 북한 전문가다 이런 판단은 조금 네. 지나친 것 같습니다. 네네. 과거에 이제 필리핀 대사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미국 국무부 외교관 중에 동아시아 쪽을 계속 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네네. 문 대통령께서 뭐 깜짝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네. 뭐 외교에서 뭐 그런 립 서비스는 당연히 해줄만 하고요. 뭐 대놓고 마음에 안 든다 그렇죠. 이럴 순 없잖아요. 네네. 이게 뭐 아그네망에 오가는 그런 그렇죠. 것도 아니고 북한 특사기 때문에 이 성김
네. 이 특사께서 과거 6차 회담 나가봤으니까 북한 전문가 아니냐 이런 음.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네네. 뭐 꼭 북한 전문가라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네. 직업이 네네. 미국 그 외교관이니까 네. 미국 정부가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음. 저기 가라면 저기 가고 이제 그런 거다 이렇게 네네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 싱가포르 회담 때는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북한과 접촉해서 실무 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경력도 있기는 하는데요. 네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이 과연 이분을 좋아할까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요. 궁금한데 네. 과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평양을 고려해서 이분을 선택했을까? 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네. 김정인 위원장이 기분을 고려한다면 뭐 데니스 로드맨 네, 그렇죠. 절친이죠. 예, 네, 이런 찐친. 사람들이 네. 나와야죠. 어떤 분들은 이분이 네네네. 한국계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미부여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성김 특사 이분은 서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네네. 이렇게 유명한 뭐 가수분과 또 뭐 친인척 관계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과거에 그 주한대사 하던 시절에 이제 세간의 평을 보면 굉장히 사무적이고 네. 또 특이한 게 한국말을 쓴 적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이분 앞에 대사가 이제 캐슬린 스티븐슨 대사. 네네네. 한국 이름 심은경 해서 굉장히 이제 네네. 우리 국민에게 인기가 많았던 대사가 계셨는데 네네. 뭐 민간 행사에도 자주 나가시고 네. 뭐 김치도 많이 좋아하시고 전국 여행도 네네네. 하시고 어디 가나 이제 뭐 젊은 친구들하고 사진 찍어주시고 그래서 네. 야 미국 대사가 저렇게 외교도 하는구나라고 해서 신선한 충격을 주셨는데 사실 이 성김 대사는 한국 대사 하실 때부터 한국말 거의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민간 행사에도 잘 나오지 않았고 네. 언론 인터뷰도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뭐 이해를 저희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분은 막 서울에서 태어나서 미국 유학 가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 사람이 되신 분이지만 네네. 현재 직업이 미국 외교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 워싱턴 사람들한테 당신이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뭐 이런 구설류에 휘말리기 싫어하겠죠. 네네. 예, 싫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재밌는 건 이분도 네. 이렇게 좀 쌀쌀맞고 딱딱한데 또 약주 한잔 하시면 한 3차쯤 가면 네. 한국말로 대화를 하신다. 아예 못 하시는 건 아니었네요. 그 네네. 워싱턴의 빅터차 교수님 있잖아요. 북한 네네. 뉴스에 많이 나오는 네. 그분도 이제 한국 계시는데 네. 두 분이 한 3차쯤 가면 아. 이렇게 한국말로 이제 북한 문제 논쟁한다라는 어떤 분의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결과는 이분이 한국계라는 점은 이번 대북 특사 임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분은 네. 그냥 미국 국무부에서 동아시아를 담당하는 네. 이게 전문 네네. 직업 외교관일 뿐이다. 음. 거기에 뭐 의미 부여를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행정부에서는 의회 법률에 따라서 북한 인권 특사도 임명하는데 이 북한 인권 특사보다 대북 특사를 먼저 임명한 것을 두고 뭐 이제 북한하고 대화 시도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예, 좀 유치한 표현이지만 누가 더 높냐? 그러니까 네. 대북 특사가 더 높냐? 북한 인권 특사가 더 높냐? 네.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 답은 이것은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사라는 건 그냥 국무장관이나 대통령한테 바로 직보하는 네네네. 그런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거고요. 어쨌든 바이든 정부에서는 북한 인권 특사를 반드시 임명하겠다 이런 네네. 의지를 블링컨 국무장관도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 네네네. 밝히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미국 하원 상원들이 왜 북한 인권 특사 임명 안 하냐 이런 또 압박도 계속 넣고 있어서 네네. 조만간 인선이 마무리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성김 대사 그러니까 대북 특사? 특사가 먼저 네네. 이제 임명된 것은 이분은 늘 네. 금방 일시킬 수 있는 준비된 부분. 예, 국무부 네네. 안에 있는 늘 바로 일시킬 수 있는 이분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인권 특사는 인권이라는 측면에서의 경험과 그렇죠. 또 어떤 평? 또 네. 이런 것들이 명성 같은 게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아무래도 이 성김대사 픽업하는 것처럼 국무부 안에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네. 문제도 좀 있고 또 굳이 네.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안주할 걸 알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 넣지 않은 이런 것 정도로 이해를 해야지 네. 북한 인권 특사
미국 행정부에서 이제 나오게 네네.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른 트랙으로 북한 문제를 접근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꼭 그런 이것이 뭐 북한에 대한 대화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이제 좀 순진한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북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